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이렇게 자동차 대기 기간이 긴 이유가 원달러 환율에 영향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영향이 있다면 원달러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야 수출보다는 내수용으로 생산을 돌려서 대기 기간이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각종 통계 데이터를 근거로 하지만 내수 생산과 수출 비중은 최소한 70에서 80% 이상이 현대차, 기아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과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환율 때문이다 라기보다는 환율의 영향이 높을 것 같다 정도의 내피셜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월 기준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18개월, 제네시스 GV80 2.5 가솔린은 30개월.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소린가요? 이게 과연 차량용 반도체 공급 문제만으로 벌어진 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이렇게 대기기간이 길어진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자동차 수요 감소 예상으로 차량용 반도체 생산량이 줄어서 자동차 생산량이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대기기간이 긴 이유는 원달러 강세로 국내에서 생산된 차들을 해외 수출 비중을 높이면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봅니다. 이 표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자동차 세계 생산과 국내 생산입니다. 세계 생산량은 2010년부터 꾸준히 오르다가 2017년을 기점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2021년 반등합니다. 국내 생산량은 반대로 2011년 최고점을 찍고 서서히 내려오다가 2020년에 크게 줄어듭니다. 2020년 1월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적인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해서 반도체 주문량을 줄였던 이유 때문인데요. 문제는 예상외로 코로나 회복이 상당히 빨랐고 자동차 수요도 급증했지만 정작 그 시점에서는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오히려 수출량은 더 늘었고 내수만 줄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전체 생산 대수와 내수 판매, 해외 수출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국내 생산 및 수출 수치 감소 사유에 대해서 통계청은 완성차사의 공장 해외 이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리지만 이 데이터는 국내 생산 대부분이 현대차, 기아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현대차, 기아라고 전제한 겁니다. 먼저 코로나 영향을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최근 데이터 비교가 필요하겠죠. 코로나 최초 시작일은 2020년 1월 20일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5만에서 10만 대 내외로 서서히 해외 수출 비중이 줄어들다가 2020년 확 꺾이면서 약 55만 대가 감소한 건 2020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자동차 생산량 감소 때문입니다. 해외로 수출도 어려워졌고 정작 수출을 하더라도 오프라인 영업이 힘들어져서 재고가 쌓일 수 있음에 따라 해외 수출을 줄였죠. 이때 국내는 오히려 10만 대가 늘었습니다. 이때는 적어도 반도체 공급량이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제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2020년 8월 계약해서 2개월 반 만에 받았거든요.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은 건 오히려 2021년이었습니다. 한국보다 유럽과 미국 등 해외 국가가 코로나로 인한 일상 회복과 정상화가 먼저 이뤄졌습니다. 의외로 빨리 복구했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차를 사려 했습니다. 게다가 2021년부터 시작된 차량용 반도체 소자 공급 문제는 대체 소자를 사용하든 생산량을 늘리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 오고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준 데이터로는 자동차 수출이 2021년 189만 대 대비 16만 대 증가한 205만 대였고, 이 데이터를 근거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도 선방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출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내수 소비자들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24개월 혹은 30개월 수준의 대기 기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 사이 연식 변경이나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차량 가격이 높아진 것 또한 소비자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 그래프와 표는 국내 생산 수량 중에 수출량 비율을 나타낸 건데요. 2012년부터 2015년에는 수출 비율이 60%로 높았습니다. 그래도 내수 차량 대기 기간이 길지 않았던 이유는 연간 총 생산량 자체가 450만 대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서서히 400만 대 초반으로 전체 생산량이 줄어들고 2020년에는 350만 대까지 줄었습니다. 물론 350만 대였을 때는 수출 비중이 46%로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이 되면서 전체 생산 대수는 더 줄었는데 오히려 수출 비율은 4%가 증가한 50%가 되면서 내수 시장에서 대기 기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특히 2021년 1월 8일을 기점으로
환율은 1080원 최소점을 찍고 계속해서 상승해 왔으며 지난 2022년 9월 30일 1445원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단순 계산만으로 보면 같은 금액의 차량을 팔았을 때 달러로 팔면 33%더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거죠. 원달러 증가는 2021년 한 해 올랐던 것보다 2022년 올랐던 폭이 더 컸습니다. 저는 이것을 근거로 2022년 자동차 수출량 비율은 6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장하자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이렇게 긴 대기 기간은 설명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기업의 당연한 행동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나라 국민을 중요시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 국민을 중요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시하는 건 결국 돈이죠. 한 대를 팔아서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 해외에서 파는 게 더 수익이 난다면 당연히 해외 수출 판매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이익은 모든 제조업의 기본 목적이고 경영의 이유죠. 어찌 보면 지금 현대차 기아는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겁니다. 최대한 땡길 수 있을 때 땡기는 거죠. 과거에는 2, 3개월 전 재고 차량이나 전시차는 무조건 할인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고 물량이 없으니 오래된 재고에 대해서 할인을 해줄 필요도 없고 전시차가 매물로 나오면 할인을 안 해줘도 서로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할인해줄 필요도 없고 연식 변경이나 페이스리프트, 신차 출시할 때마다 물가 상승, 원자재 값 상승을 근거로 가격도 올리고 있으니 현대차 기아 입장에서는 최상의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지금의 상황에서는 환율이 내려가야 기업은 수출 비중을 낮출 것이고 내수 소비자들의 대기가 풀릴 거라는 겁니다. 결국 2021년 초 수준인 원달러 환율 1100원대는 되어야 어느 정도 국내 대기 물량 적체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것들이 신빙성이 있기 위해서는 내년인 2023년 1월에 2022년에 국내 생산 차량 내수 수출 데이터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데이터를 근거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